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다리 밑에서 물고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범죄자 가짜가 묻고 깨달은 후보자가 답하다, 이런 썸네일의 제목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8월 28일, 8월 26일 월요일부터서 그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후보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만은 79년도에 난민전 사건이라고 있었죠. 강남에 사는 최원석 회장의 집을 난민전 회원들이 그때 2명인지 3명인지 찾아가서 강도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난민전 자금을 모은다고 이렇게 했는데, 범죄자죠. 이하경이라고 하는 노동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안호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하경을 놓고 이제 범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전부 그거 가짜입니다. 사전투표 부정으로 해서 가짜들, 그러니까 범죄자와 가짜가 묻고 깨달은 후보자가 답하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하경이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했죠. 사면을 하고 복권은 이제 노무현이가 했는지 김대중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범죄를 강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범죄자들입니다. 뭐 전과 1범, 2범, 3범, 4범. 전과 4범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재명이죠. 뭐 872만원 대장동에 투자를 하고 뭐 110억을 받은 이런 그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 이 범죄자들이 범죄자와 가짜가 묻고 깨달은 후보자가 답을 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오늘은 이제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질의응답, 그 다음 두 번째는 참고인,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들, 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미자 위원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는 무슨 위장전이 뭐 투기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30 몇 명인가가 전부 그게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전부 국무위원회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어느 이제 의원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뭐를 물었는가 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딸의 그 의료보험 그거 자료를 이제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딸이 출가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다 냈는데, 출가한 이후에는 아니 그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딸이 동의를 해줘야 이거를 낼 수 있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은 못 내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안호영 위원장은 이제 의료보험 공단에다가 이제 이걸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내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문재인처럼 그리고 야당 어떤 그 국무위원들처럼 이런 그 지저분하게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이 이제 말문이 막힐 텐데 여기에 문다혜가 나오는 겁니다. 문다혜가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김명수가 나옵니다. 김명수가 며느리인가 누군가가 그 대법원 관사에서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가짜와 범죄자들이 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다의 내용이 이제 나온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건가면은 4.3에 관한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4.3에. 그러니까 4.3에 관한 내용을 이제 그 누굽니까? 안호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전에 이제 이 청문을 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제 무슨 정리를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호영이가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여야 합의해서 4.3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전부 공산폭도들이 했던 것은 전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7명이 그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주 4.3 특별법에 대해서 이런 7명이 찬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당 이중대 아이들인 겁니다. 이 아이들은. 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발단은 이제 3월 1일 날 만세를 부르는데 일본 순사의 말이 6살 먹은 애 뒷발을 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이제 모르고 가버리고 얘는 이제 다쳤고 그래서 이제 됐다고 이제 이렇게 4.3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엔 허락하에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라. 원래는 이제 유엔에서 남북 인구 비례로 인해서 남한에는 200명, 북한에는 100명 해서 이제 국회 감시단들이 와서 남한과 북한에 똑같이 감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은 받지 않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남한은 이제 우리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위원들이 유엔에서 파견된 남북 위원들이 유엔에다가 다시 물었어요. 북한은 안 하겠다. 남한은 하겠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답이 오기를 그러면은 남한만이라도 해라.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북한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박헌영이가 김달삼이를 시켜가지고 제주에서 투표 활동을 못하도록 일으킨 것이 제주 4.3 그러니까 공산주의 폭동이거든요.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안호영이가 저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후에 이하경이가 이제 묻습니다. 제주 4.3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79년도에 자기네들 자금을 모은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 노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저기를 하든지 해야지. 왜 나무집에 가서 강도 노릇을 하는 겁니까? 난민전이 강도 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강령에도 만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 노릇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네들 노력을 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잣집 들어가가지고 저녁 새벽에 잠자는 사람들 해가지고 돈을 경비원하고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강도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하경이가 이제 노무현이가 무슨 사면 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자료를 제가 다 찾아보고 온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은 것이 이제 뭔가면은, 쌍용 자동차, 무슨 뭐, 쌍용 자동차, 그 파업에 대해서 무슨 자살 특공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살을 하면서까지도 진압 세력을 막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살 특공대, 자기네들이 죽으면서까지라도 진압을 막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서 자살 특공대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4.3하고 그 이제 일제 뭐 관계 이런 거를 하면서 무슨 뭐 나라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무슨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냐, 1919년 정이냐.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좌우에서 얘기한 거를 이제 방송을 다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뭐 윤신혜라고 하는 뭐 우리 역사 바로 알기라고 하는 이제 여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 이제 얘기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만, 녹화도 해놨습니다만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순적인 거. 예. 그러니까 1933년에 만들어진 그 맨체스터 그 저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저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니 1919년에 국가가 독립이 됐으면, 건국이 됐으면 뭐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억압을 받을 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권도 없고 모든 것이 일본인들이 좌지우지해서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945년은 그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해방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모순적인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요는 얘기를 않고, 그러니까 양민들이 그 희생당한 것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뭐 26일 날 오후에는 더 이상 무슨 청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도로 자진사퇴하라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2022년 7월 제가 2일 날인가 방송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아시나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무슨 우리 함께 손잡고라고 하는 그 무슨 시민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쌍용 자동차가 8천억 손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억 이제 파업한 사람들에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월급을 300을 받으면은, 제가 그때 방송은 한 250만 원이 그 배상금으로 나가고 50만 원 정도 이제 자기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한 반은 이제 뛰어가고 반은 이제 이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자료를 또 하나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에 한 거는 거기에 조금 제가 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그 사람들이 이제 천막을 쳐놓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분들에게 후원을 한다면서 노란봉투에다가 47,000원을 가져왔답니다. 그때 그 후원을 했답니다. 어느 그 천막 농성장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은 민주당은 정말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엊그제 우리 동네 그 편의점에 사장님하고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한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기 사장님 지금 현재 이 마트가
굉장히 이제 번성해 가지고 직원이 한 100명을 이제 두고 쓴다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와 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보게 했는데, 손해배상을 사장님이 이 직원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안 되죠.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기 노동하는 거는 회사하고 우리 그 사원들의 복리시설, 이런 거를 요구를 해야지 왜 가서 미군 나가라 하고 뭐 이런 정치 투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참고인을 이제 두 사람을 해 왔는데, 하나는 이제 아리셀이라고 화성에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많이 참 그 유명을 달리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유가족 대표가 이제 4사람이 있는데, 유가족 대표, 그러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희생당한 유가족 대표는 3사람이고, 또 이번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은 노동운동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유가족 대표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가족 대표라고 해가지고 유가족, 그러니까 유가족들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가족 대표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자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그 대구의 어떤 젊은 의원인데 아주 그 신랄하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분은 유가족 대표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족 대표면 유가족 대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 유가족 대표로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이 좌파들의 이게 고질적인 전법입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되죠. 이게 두 번째 이제 나온 사람은 현대제철 뭐 당진에 이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원청이 아니고 이제 하청 직원인가 봐요. 하청 그게 뭐 2,100명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지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제 그때 당시 53일을 이제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 측으로부터서 이제 손해배상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뭐 100년을 해도 뭐 몇백 년을 해도 이거를 갚지를 못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도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제 여기 국민의힘 젊은 그 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서로 고통이에요. 이 노조원들이, 강성 노조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회사가 지금 망할 지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들도 직장을 잃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노랑동법을 허가해달라고 이번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짜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전투표에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면 안 되죠.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장재원 박사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근데 경찰서에서 그거를 이제 혐의 없음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전국 정교모 교수 600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거를 반드시 밝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죠. 쌍용자동차 노랑봉투법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47,000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니까 보도들이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고 그 TV조선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최보식 씨가 이제 그 TV조선에서 나와가지고 1인 지금 이제 그 미디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최보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언론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언론의 흐름이나 칼럼이나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이렇게 해도, 그리고 이제 직원 몇 사람 두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 운영이 돼 가죠.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보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 나온 거를 제가 자세히 다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이 이게 그 청문회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보면은 무슨 그 위장전이 무슨 뭐 어디 돈 무슨 뭐 이런 그 투기 뭐 주식 뭐 이런 게 전부 이거였는데, 김문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제 옛날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거, 그런 얘기도 김문수는 무슨 저기 뭡니까 이 노동부 장관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옛날에 말했던 거를 번복하거나 이러질 않고, 그때 소시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그 끄트머리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얘기로 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드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얘기들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서 다음 이제 차기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그 박성민이라고 있죠. 이제 뭐 민대표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TBS의 그 여자가 그 김현정인가요? 여기에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이제 쭉 듣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김성민이도 이제 김성민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밀 생각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차기 주자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은, 아니 김문수가 차기 대통령감 후보 1순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김문수 정말로 참 착하게 잘 살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골수 좌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현재 무슨 뭐 역사관이 어떠니 저기하니.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가면은, 노란봉투법은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둘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5월 10일 총선거 이때도 유럽에서는 남자만 선거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 투표율이 95%가 나왔잖아요. 여성들도 전부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두 사람 빼고 198명이었죠. 원래 300명이면은 남한이 200명, 북한이 이제 100명 해서 하는데, 남한에서 이제 198명이 이렇게 이제 선출이 돼 가지고 7월 17일 날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그 재정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7월 17일 날 선포를 하고, 그래서 7월 17일이 재헌절이죠.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 날이라 그 말입니다. 재헌절이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임시정부는 주권이 일본한테 우리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헌법 전문에 무슨 유구한 뭐 전통으로 3.1 뭐 1919년 3.1 운동의 법통을 무슨 이거는 이제 그때 만들 적에 전부 좌파들이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붕이가 이기붕이죠? 이붕이가 그때 장면하고 이제 그 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74살이었잖아요. 그리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은 부통령이 그 승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이가 민주당의 장면이가 받을까 봐서 자기가 그때 이제 부통령은 장면 후보가 더 인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한 겁니다. 내무장관 최인규하고 그 몇 사람 깡패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고 해서 이제 참 하와이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됐는데 그러니까 좌파 역사학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에는 뭐 조선시대 무슨 신사임당 이율곡 이희 이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그 나라의 국부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우리 돈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좌파들이 역사를 바꿔온 겁니다.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꼽아놓고 간 그 공공기관장들도 이제 임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고 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광을 하는 겁니다. 발광을. 그 자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저녁에 그 행정법원 6부에서는 기각을 했는데 12부에서는 그걸 인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에 따라서 대한민국 문명이 달라지는 이런 좌파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유창훈이도 권순일이라고 15년 선후배 차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그때 당시 작년에 구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9월 27일인가 말이죠. 그런데 그건 이재명이 1시간 동안 울먹거리니까 기각을 했잖아요.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번에 MBC도 보세요. 장 누구라고 하는 판사 그 사람이 형사 12부인데 행정법원 12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인용을 했잖아요. 본안 소송한다. 그래서 이제 방통위에서는 바로 이제 항소해 가지고 2심에 가서 이거를 이제 뒤집어 버리자.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원칙과 공정의 상식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산당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은 과정을 가리지 않잖아요.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을 중시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면은 여와 야가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룰을 위해서 스포츠맨십의 정신을 가지고 룰을 갖고 해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는 룰을 지키지 않고 또 한쪽에는 저쪽에서 파견한 이중대 아이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함께 할 때만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선거, 선거법 개정해야 되고 5.18 문제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언론이 바로 정상화로 서 있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지금 범죄자와 가짜가 묻고 깨달은 후보자가 답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2022년 7월 2일에 방송했던 노란봉투법
그 썸네일만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002년 노란봉투법을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회사 망하게 폭력 데모하고 손해배상 없게 해달라고 이런 썸네일을 가지고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원부원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